미군의 최강 해병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방어 및 퇴치 훈련을 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서태평양에서 대만 해군과 비밀리에 합동 군사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만 턱 밑에서 중국과 전면전을 대비를 해서 훈련한 미군. 과연 시진핑은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미국의 최강 해병대 전투부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불과 1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에서 침투 및 점령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곳은 불과 1시간여만 더 가면 대만에 도달할 정도로 대만과 가까운 섬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이 이어서 이번 훈련에 투입된 부대는 미군이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2년 전에 만들어진 제3해병연대 장병들이라 그러면서 하와이에 본부를 둔 부대원 2,500여 명 중에서 일부인 이들은 필리핀 기지에서 출발해서 헬기로 90여 분 거리에 있는 이빠야트로 날아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제3해병연대 존 레안 사령관은 적군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려면 상당한 자원을 소비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적군의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게릴라식 전투를 하면서 적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막강 해병대 훈련은 중국군이 보유한 다양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 또 해군 함대와 군사기지들을 얼마든지 회피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에 대해서 해병대의 목표 중 하나는 대만 분쟁 초기에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다른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최전선에서 센서와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전투 공간을 근접 촬영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 함정을 파괴하거나 미국 및 동맹군 전투기나 함정의 표적 데이터를 전송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해병대 대학에서 강의하는 워싱턴 DC 소재의 전력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벤자민 젠슨 선임연구원은 이 작고 민첩한 부대가 21세기형 연안 기병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미 해병연대가 당장 완벽한 준비를 다 끝낸 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필리핀의 일부 섬에는 상당한 규모의 활주로 대신에 간이 헬기장밖에 없고 외딴 해안 지역에는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포대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도로가 없으며 이 해병대가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소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가공할 미사일 무기 모든 형태와 크기의 무인기 그리고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 함대, 군사기지 그리고 광범위한 감시망에서 인접한 자국 뒷마당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해병연합연대는 2022년 3월 창설 이후에 2년 동안 하와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모의 전투를 진행했으며 필리핀에서 4차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종료된 미국과 필리핀 간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말리카탄에 참가하기 위해서 4월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고 6월까지 머물면서 또 다른 훈련에 참가했는데 이 해병대원 상당수는 최근 14개월 중 5개월을 필리핀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을 했습니다. 해병연대는 필리핀 훈련에서 전기자 스펙트럼에 대량의 소음을 발생시켜서 중국군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주의를 끄는 등 은신한 상태에서 통신하는 전술을 연습했고 서버레크는 랩톱 크기의 장비로 대체를 했고 3D 프린터를 수리부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 해병연대의 여러 소규모 팀은 4월 말과 5월 초에 실시된 훈련에서 필리핀 북부 루손 해협과 3개의 작은 섬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는 동맹국과 함께 언젠가 중국군과 싸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만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필리핀 이빠야트 섬 내 비행장 근처의 폐건물에서 3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식량과 식수의 잠재적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지역 마을과 또 항구로 순찰대를 파견하고 차량 공세에 대비해서 도로 및 다리를 측정했으며 섬의 북쪽에서 마주 보이는 대만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편 월저널에 따르면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만을 보호하고 또 지켜내기 위한 미군의 발진 기지로 주로 필리핀과 일본 영토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는 영토의 북쪽 끝부분에 미군 기지가 몰려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오키나와의 해병대 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기지는 하와이의 해병대 연대로부터 인력 및 기타 물자 보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병대 대령 출신의 마크 칸시아는 월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최근 들어서 지난 14개월 중 5개월을 필리핀에서 보낼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는 류큐 열도를 따라서 대만과 유사시에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최근 미국 필리핀 방위 협약에 따라서 그동안 4개의 기지가 있었는데 이를 9개로 늘렸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미국 안보센터 CNAS의 베카와스 선임연구원은 미군 항공기를 이 지역의 여러 기지와 민간 비행장에 분산 배치해서 중국이 대만을 겨냥하기 어렵게 만들고 미국에 다양한 타격 수단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베카와스 선임연구원에 이어서 이 지역에 주둔하는 해병연대는 중국 함대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몰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즉 제1열도선 내에서 중국 함대를 제지하기 위해서 동원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함대가 제1도련선 바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더 후방에서 공격하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에 대응하는 최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과 대만 해군이 지난달 서태평양상에서 비밀리에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호위함과 보급함 등 6척이 참가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었지만 중국을 의식해서 우발적 조로 포장해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 지난 4월 미국과 대만 해군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던 훈련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 4명은 중국의 군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군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중 한 소식통은 훈련은 계획이 없던 해상조라고 불렸는데 이는 훈련이 단순히 우연적 만남의 결과라고 양측이 주장하는 암묵적 합의를 가리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태평양에서 진행된 양국 간 군사훈련에서도 통신과 급유, 재보급 같은 기본적인 작전을 연습했는데 여러 날 진행된 이 훈련에 호위함과 보급함을 포함해서 양측 해군 함정 모두 6척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훈련에 다수의 군사 자산이 동원됐다 그러면서 두 해군이 수중 표적 탐색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 기동도 연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도 섬 지역을 침공한 적을 물리치는 상황을 가정해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훈련상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중국의 일본 열도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훈련이 연례적으로 펼쳐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훈련은 특히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한 지 사흘 만에 섬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리기로 한 일본이 위력을 과시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일본 자위대는 정찰로 확보한 정보에 근거해서 주요 목표에 대한 사전 제압 사격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가상의 적으로 상정한 무인기를 향해서 포를 발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유지를 해왔던 전수방위, 그러니까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그 원칙을 버려버린
일본의 살상의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노골적으로 일본의 태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훈련에 자위대원 약 2,100명이 참여를 했고 무려 68톤의 실탄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훈련 때 썼던 실탄량 35톤의 2배 가까운 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훈련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이 대만을 만약 침공한다면 동시에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침공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